효린의 민박 반영 이후 제주도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나 2010년도에는 제주도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진 않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유명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그마한 해수욕장엔 아무도 사람이 방문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두 명의 여성분은 바로 이것을 노렸는데요. 여름 휴가를 맞아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으나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해수욕장도 많은 관광객이 왔지만 이 당시 이 선택이 제대로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관과한 것이 있는데 물귀신은 이러한 한가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두 명의 여성. 주변엔 아무런 사람이 없는 상황. 결국 그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윤 씨와 서윤 씨 친구 희정 씨는 비슷한 날 휴가를 쓰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해안도를 중심으로 달리면서 그렇게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이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모래사장은 있으나 그 폭이 좁고 워낙 시골이라 인프라가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와 희정 씨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구워 먹을 고기도 사고 맥주도 사고 그렇게 그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해수욕장이 끝나가는 8월 말이었고 여름치고는 최고 기온이 25도 정도뿐이고 해수욕하기에는 추운 날씨라 아예 사람이 없는 것이었죠. 서윤 씨와 희정 씨는 어차피 해수욕은 아니고 바닷가에 발만 담그고 제주의 바닷소리를 들으며 텐트에서 고기를 굽고 술 한잔 할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덥지 않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해안도로를 타고 1톤 트럭 한 대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30대가량의 남자가 내리더니 서윤 씨와 희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자고 갈 거냐? 묻는 그 남자. 그러면서 바닷가 들어가기엔 좀 추울 텐데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 씨와 희정 씨는 어차피 해수욕 안 하고 텐트에서 하룻밤 자고 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혹시 해수욕 할 거면 밤에 들어가지 말고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이곳이 파도도 잔잔하고 깊지도 않지만 간간히 익사사고가 나는 곳이라 경고까지 해줍니다. 주변에 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물에 빠져도 구해줄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저씨. 그러고 보니 주변에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해안도로를 타고 지나가는 차 정도, 그만큼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샤워실 문 열어둘 테니까 나갈 때 물 꼭 잠그고 불도 꼭 꺼주세요 라며 그 남자는 말했는데요. 해수욕장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샤워실이었던 것입니다. 샤워실 문을 열고 다시 1톤 트럭을 타고 자기 갈 길 가는 아저씨. 동네마다 청년회가 있고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면 유의사항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윤 씨와 희정 씨는 매우 만족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한적함, 잔잔한 파도 소리와 엄청나게 깨끗한 바닷가, 그리고 샤워실도 공짜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찾아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서윤 씨와 희정 씨. 그러다가 그들은 이곳 주변을 산책하기로 합니다.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길마다 양옆에 화강암으로 쌓은 돌담이 있고 드넓은 밭이 있고 야자수가 있고 매우 이색적인데요.
요즘은 올레길 코스가 인기가 있을 만큼 제주도 골목길은 하나의 관광 코스로 제격이었죠. 그래서 세윤 씨와 희정 씨는 후레쉬 하나 들고 제주도 바닷가 주변 골목길을 천천히 산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골목길을 가다 보면 비석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위령비로서 죽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한 비석이 길 양옆으로 있고 또 제주도는 개인이 소유한 밭 한가운데 무덤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길에는 비석이 있지, 밭에는 무덤들이 있지, 또 후레쉬 불빛은 왜 이리 약한지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서현 씨와 희정 씨는 무서움을 즐기며 그렇게 산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집은 채 구부정하게 걷는 할머니. 멀리서 봤을 땐 몰랐지만 점점 가까워지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린 채 걷는 할머니가 웬만한 성인 남자 달리기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세윤 씨와 희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둘을 무시하고 지나쳐 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그리고 할머니 얼굴도 무표정한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다시 산책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또 할머니 한 분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 지나갔던 할머니와 똑같은 모습,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 무표정한 얼굴, 하얀 한복도 똑같고 분명 아까 지나간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무서워진 서윤 씨와 희정 씨는 텐트까지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텐트에 도착하니까 그제야 안심을 하고 산책이고 뭐고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 타고 운전도 하고 피곤했는지 서윤 씨는 금세 잠들었는데요. 그런데 밖에서 희정 씨가 야, 야, 나와봐 하면서 서윤 씨를 부르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서윤 씨는 옆에 희정 씨도 없고 밖에서 계속 부르고 있으니 텐트에 나왔는데요. 바닷가 쪽에 희정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야 여기 하는데 어두워 잘 보이진 않고 그래서 후레쉬를 비췄는데요. 희정 씨가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윤 씨는 이 안 추워? 밤에 들어가지 말랬잖아. 빨리 나와. 이리 말했는데 희정 씨는 이리 들어갔는데도 허리밖에 물이 안 찼어. 여기 바다 별로 안 깊네. 너도 들어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해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나 삐진다. 말하는 희정 씨. 그러자 서윤 씨도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어깨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깨를 잡은 건 희정 씨였습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지? 하고 바닷가에 후레쉬를 비췄는데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희정 씨는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서윤 씨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서윤 씨는 야, 여기 너무 이상해. 그냥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희정 씨는 이 밤에 어딜 가냐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차박을 하기에는 불편하고 하루 종일 밤거리를 운전하기도 그렇고 결국 서로 의지하며 텐트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서윤 씨가 잠에서 깨는데 옆에 희정 씨는 없고 밑에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나가려는데 당황해서 그런지 텐트 지퍼가 잘 안 열리고 물은 점점 차오르고 그래도 겨우 지퍼를 열고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희정 씨가 뭔가에 홀린 듯 텐트를 끌고 바닷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 씨는 당장 희정 씨를 붙잡았지만 그걸 뿌리치고 바다로 계속 향하는 희정 씨. 서윤 씨는 희정 씨의 뺨을 마구 때리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렸고 자기도 놀래서 텐트를 놓고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서현 씨가 부축해서 모래사장 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현 씨와 희정 씨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해안도로 쪽에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서현 씨와 희정 씨를 멀리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의문의 할머니. 그들은 재빨리 짐을 싸고 그 해수욕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길가에 그 할머니가 보이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지나쳐서 1km 정도 달리면 또 그 할머니가 보이고 또 1km 정도 달리면 그 할머니가 보이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불안에 떨며 계속 운전을 했고 그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 그 바닷가 옆 주차장이었는데요. 수십 킬로를 운전했음에도 그 바닷가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이니까 무서움이 좀 사그라들어 그들은 다시 그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가봤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평소처럼 멀쩡한 바닷가. 아직 방학인지 초등학생 몇 명이 수영을 하고 있었고 어제 왔던 아저씨가 초등학생들에게 야, 깊이 들어가지 마 하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와 희정 씨에게 다가왔는데요. 지금 가시게요? 하면서 친절하게 묻는 그 남자. 그러면서 밤에 별일 없었어요? 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서윤 씨와 희정 씨는 솔직히 말할까 하면서도 이젠 여길 떠날 거라 아무 일 없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남자의 표정. 과연 그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추후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이 해수욕장은 종종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명, 두 명, 이런 인원수에만 밤에 가끔 등장한다는 하나의 괴담이라 이곳을 관리하는 청년회에서도 굳이 두 명이 놀러온 관광객에게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괴담 하나로 관광객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 관광객에게 혹시 귀신을 못 봤냐는 취지로 물어봤던 것이었죠. 최근 살목지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수살기로도 불리는 물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가족, 지인들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물속에 들어오라 유혹을 하죠. 실제로 많은 귀신 목격담 중에 물귀신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물귀신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헛것을 본 것일까요? 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텐트에 물이 들어온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사건.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목격되는 물귀신 목격담들. 정말로 사람을 물속으로 유인하여 죽게 만드는 물귀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